현재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의 대세, 의심의 여지 없이 잽큐입니다. 잽큐의 성공은요, 다양한 전략에 또 다른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들이 등장하게 만들었는데요. 그중 가장 두각을 나타낸 ETF가 QQQI입니다. QQQI의 운용 전략과 성과, 그리고 분배금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QQI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입니다. 액티브 ETF이다 보니까 현지에서도 자연스럽게 잽큐와 비교되는 ETF입니다. 지난 2개월 동안요, 잽큐 관련 다양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영상을 올리고 나면 댓글이나 메일로 QQQI를 분석해달라는 요청이 항상 있었어요. 국내 투자자분들도 잽큐와 함께 QQQI를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QQQI 운용 시작일이 2024년 1월 30일인데요. 액티브 ETF는 상장 이후 레코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2024년 1월 30일부터 2025년 6월 10일까지 나스닥은요, 단순히 수익률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운용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난 1년 6개월이 보통의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요, 짧은 운용 기간에 비해서 QQQI의 운용 역량은 시장에서 인정을 하는 분위기예요. 자산 규모는요, 20억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2조 7천억 원 정도가 돼요. 잽큐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지만 잽큐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 뿐이지 절대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절대 규모도 규모인데요. 성장 속도가 심상치가 않아요. 올해 아직 6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작년 유입 금액의 2배 가까운 자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저도 조금 놀랐는데요. 성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금 유입 속도를 보더라도 QQQI가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의 새로운 대세다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QQQI는 네오스라는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어요. 네오스라는 이름에서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옵션 전략의 ETF를 운용하는 비교적 작은 회사입니다. 네오스는요, 이 QQQI를 상장하기 전에 스파이I를 먼저 상장했습니다. 이 스파이I를 통해서 커버드콜 ETF 운용 역량을 증명한 다음에 스파이I의 나스닥 버전인 QQQI를 2024년 1월 30일에 상장을 한 거예요. JP모건도요, 제피로 증명하고 잽큐를 뒤이어서 출시했잖아요. 스파이I와 QQQI는 제피, 잽큐와 같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는요, QQQI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스파이I도 QQQI와 기본적인 운영 전략이 동일합니다. QQQI가 나는 마음에 든다. 그런데 나스닥 100이 아니라 S&P 500에 투자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스파이I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QQQI는 미국 기술주에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월배당까지 추구할 수 있는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입니다. 나스닥 100 주식을 매수하고 나스닥 100 콜옵션을 매도해요. 그런데 액티브 전략이에요. ATM 옵션을 매도할지, OTM 옵션을 매도할지, OTM 옵션을 매도한다면 행사가는 어떻게 결정할지, 또 옵션의 커버리지 비율은 얼마로 가져갈지, 이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QQQI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나스닥 100입니다. 잽큐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나스닥 100과 성격이 유사하긴 하지만 나스닥이랑은 달라요. 그런데 QQQI는요, 나스닥 100을 완전 복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는 나스닥 100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 QQQI가 QQQ는 물론이고 다른 나스닥 100 커버드콜 ETF와 차별화되는 점이 바로 옵션 전략에 있습니다. QQQI가 나스닥 100 상승에 일부 참여할 수 있는 ETF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매월 높은 인컴을 추구하는데 그 인컴은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옵션 전략에 달려 있어요. 결과적으로 액티브 ETF로서의 운용 역량이 발휘되는 지점도 바로 이 옵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QQQI 전략의 핵심 옵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우리 옵션 전략이 이렇습니다. 100% 정확하게 밝히고 있진 않아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영업비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밝히지도 않고 밝힐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액티브 ETF이긴 하지만 매니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는 나스닥 100이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옵션 매도 비중을 대폭 낮추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사전에 약속한 룰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델을 활용해서 옵션의 행사가와 옵션의 커버리지 비율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오스 측에서는요, 데이터 드리븐 옵션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케팅 자료를 통해서 오피셜하게 밝혀진 내용들만 기반으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옵션의 기초자산은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나스닥 100입니다. 옵션의 만기는 1개월 이내예요. 위클리 옵션이나 데일리 옵션 활용하는 커버드 콜 ETF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는데, QQQI는 1개월 만기 콜옵션을 매도를 합니다. 현재가보다 행사가가 높은 OTM 콜옵션을 매도를 하고요. 옵션의 매도 비중은 100% 미만으로 가져가요. QQQI가 나스닥 100 상승에 일부 참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빨간색으로 표기한 내용은요, 운용사 마케팅 자료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에요. 과거 그리고 현재의 구성 종목 현황을 바탕으로 유추한 것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드리겠습니다. OTM 옵션을 매도하는데요. 옵션의 행사가는 1%에서 4%까지 설정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옵션 매도 비중은 높을 때는 90%에 육박할 때도 있고 낮을 때는 70% 미만으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75에서 85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025년 6월 13일 기준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요. 두 종류의 콜옵션을 매도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옵션 매도 비중을 계산을 해보면 약 70% 정도인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OTM 콜옵션 매도, 옵션 매도 비중 100% 미만 이외에도요. 상승장에 참여하기 위한 옵션 전략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스닥 100 콜옵션을 매수하는 전략인데요. 상시 후 시행하는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QQQI는요. 이 두 가지 변수를 얼마나 잘 조절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커버드콜 ETF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오스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가져온 자료인데요. QQQI의 상장 이후 성과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제피, QILD, QQQ와 비교한 거예요. 파란 박스 안에 보이는 수치가 바로 수익률이고요. 하늘색 세모 옆에 보이는 수치가 배당 수익률입니다. 제가 특정 ETF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인데요. QQQI는 솔직히 좀 놀랍습니다. 제피와 비교해서 토탈 리턴 그리고 배당 수익률 모두 QQQI가 훨씬 뛰어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요. QQQI는 상방에 일부 막혀있는 커버드콜 ETF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탈 리턴이 QQQ와 거의 비슷합니다. 상장 이후 누적 성과 추이인데요. 이러한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QQQI가 QQQ를 못 따라갑니다. 제표보다는 확실히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4월 이후 반등장에서는 이 주황색 선인 QQQI가 이 밑에 있는 제표를 압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025년 5월 분배금 기준으로 월배당 수익률은 1.28%입니다. 단순히 연환산하면 15.35%예요. 최근 12개월 배당 수익률은 14.69%나 됩니다. 투자자분들의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배당 측면에서 이 QQQI를 매우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연 14% 수준의 월배당을 주는 커버드콜 ETF는 많아요. 보고 계시는 차트는 QQQI의 상장 이후 분배금 지급 현황인데요. 월별로 분배금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2025년 4월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분배금이 줄어들었고요. 2025년 나스닥 100 변동성이 폭발하면서 분배금이 늘어났는데 4월과 5월을 제외하면 비교적 일정한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는요.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하지 않은 프라이스 리턴이에요. 상장 이후 QQQ의 프라이스 리턴은 3.18입니다. 올해 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9.16%였어요. 높은 분배율을 자랑하는 커버드콜 ETF의 프라이스 리턴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우하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QQQI는 보시는 것처럼 다르죠. 좋은 월배당 ETF는요.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ETF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중장기적으로 나부의 침식을 최소화하면서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배당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아직 상장한 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다소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 지금까지의 성과만 보면 정말 훌륭한 커버콜 ETF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QQI의 기본적인 운용 전략부터 과거 성과 그리고 분배금까지 리뷰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빠른 시일 내로요. 잽Q와 QQQI 비교하는 영상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